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산업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국내 기업들 관련된 소식 뉴스를 보게 되면 뭐 10년 안에 매출 몇 조를 달성하겠다, 뭐 영업이익률 얼마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뭐 우리가 안락한 삶을 만들어주겠다. 뭐 주거 문화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게 고객들과 철학이 소통되는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내가 돈을 벌겠다. 보다도 시장 투자자, 주주들과 내가 어떻게 공유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장사들이 좀 있어야지만 시장에 좀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또 기업 문화와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네요. 예. 이번에 하나대투증권 가보겠습니다. 박문화 이사 연결해보죠. 박 이사님. 네, 하나도 쓸데없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 배경과 더불어서 유가의 중기적 전망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새벽 1시 9분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뉴스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매치해서 관찰이 가능한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S&P 기준으로 1.4%대 강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쯤이었죠. 그 현지 시각으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석유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배럴당 45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만 해도 미 증시는 굳건히 버티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잠시 줬던 유가가 재차 배럴당 45달러 선을 붕괴시키면서 겨우 견디던 정유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이 에너지 섹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차부대랑 비슷합니다. 미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상 견디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유가는 다시 45달러 위로 올라서서 뭐 마이너스 0.4%만 하락한 채 마감이 되었고 미국 증시 역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유가가 시장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루 전에는 사우디의 빈탈랄 왕자가 유가 100달러 시대는 영원히 물 건너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유가가 급락을 했다면 오늘 새벽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석유 장관이 이 산유국들은 저유가에 잘 견딜 수 있고 감산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했던 것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설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9일 방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드렸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빠르면 오는 15일이죠. 15일 저녁에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두 지역, 즉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해서 연방제를 구축하는 소위 노보로시아 플랜을 포기한다면 유가는 언제든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쉽게 반등을 주기 어렵습니다. 산유국들의 끊임없는 립서비스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가의 하락이 공급 라인의 초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나 이런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미국의 시일가스를 조금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증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의 대표급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지 않아서 혹은 증산을 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 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은요, 외교적으로 이제 내뱉는 바깥쪽으로 얘기하는 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급 초과 현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증산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기준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1991년 이후 최대치인 하루 평균 1067만 배럴까지 늘렸습니다. 이라크도 생산량을 늘렸죠. 하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산유국은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최대치로 생산을 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가가 이미 조금 하락하면서
이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설비를 가동을 해서 최대 생산을 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무디스가 베네수엘라의 정부 국채 신용 등급을 CAA1에서 CAA3로 2단계 강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무디스 등급 체계에서 디폴트 임박을 의미하는 CA보다도 불과 한 단계 위 수준까지 신용 등급이 급락한 겁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증산이 가능했다면 등급이 하향될 정도로 급격한 재정 수입의 감소야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증산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좀 하게 된다면 시장 공급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이라크를 포함한 오페크 12국의 지난달 산유량을 보면 직전월 대비 무려 일평균 12만 2천 배럴이나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증산한 양이 고작 4만 배럴 정도입니다. 오페크 전체에서 12만 배럴 이상 감산했다면 석유 시장이 황당하게 급락할 정도로 공급 초과의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사우디와 러시아와 더불어서 미국은 3대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만 만약에 증산을 안 한다면 증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미국 역시 구조적으로 증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위 수압 파쇄 공법으로 시추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때문에 현재 유가에서는 시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셰일가스층의 산유량은 일반적인 중동의 유정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대개 3년이 경과하면서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가스는 새로운 유정을 계속해서 뚫어야만 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70가 붕괴된 이후로 새로운 유정에 대한 투자는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해보죠. 첫째, 현재 석유 시장은 유가가 급락할 만큼 공급 초과 상태는 최소한 아닙니다. 둘째, 다만 그 사실 자체가 유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노보로시아 플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요 산유국들의 립 서비스는 지속될 겁니다. 셋째, 현재 수준의 낮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셰일가스 시추공의 감소로 인해서 세계 석유 공급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